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본 오피니언 가운데 가장 흥미 있었던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컬럼리스트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부편집장이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정치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분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고요. 자난 가네쉬라는 그런 그 정치 커멘테이터, 뭐 영국 BBC 방송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옵니다. 주중에는 국제 정치에 대한 칼럼을 쓰고 주말에는 이제 문화에 대한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건데 미국에 관한 겁니다. 미국의 문화적인 우월성, 엄청나게 지금 세계 각 나라의 미국의 문화가 팝 문화를 중심으로 미술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는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문화적인 우월성, 지정학적인 약함. 여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디클라이닝 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미국에 대해서 쇠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참 21세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포착하기는 완전하지 않다. 뭐 심지어 좀 조잡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프리미어 리그 두 팀이 딱 맞붙을 때 21일부터잖아요. 맞붙을 때 좀 연기된 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붙을 때 미국은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미국 팀이니까. 예를 들어보자면요. 아스날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전부 미국 사람 소유잖아요. 스탠 크론케가 영국의 그 아스날의 대주주고 그리고 역시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본 경기는 아무리 뭐 잘한다 해도 동네 경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한국 선수가 어디서 골을 넣고 잘하면 아유, 그 선수 속한 팀 좀 봐 하잖아요. 전부 AC 밀란, 로마, 마르세유, 리옹, 뭐 첼시, 현재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부 미국인이 소유주인 아스날, 리버풀. 그러니까 미국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1994년도가 미국이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 뭐 이런 뭐 국내 리그조차도 없었죠. 변변한. 2026년도는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세계 유럽 국가의 그 세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소유권을 구단을 미국이 갖고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가 결국은 축구잖아요. 미국의 풋볼이냐, 영국의 서커냐, 축구냐. 축구인데 그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게임이 대부분이 미국인 이사회의 주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국의 이것 문화잖아요. 스포츠 문화죠. 그리고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자난 가넷이라는 칼럼니스트인데 만약에 조금 더 뭐 축구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고상한 문화를 얘기해 보죠 하면 가장 고상하다 하면 대학? 중요한 대학교, 명성이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해서 미국 대학교가 세계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평가를 내릴 때 최고 그 순위에 올라갑니다. 세계 순위를 장악한다고 표현해도 되죠. 그럼 그 밖에, 그럼, 미술품. 이게 이제 문화에서 제일 이제 고점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트바젤, UBS, 글로벌 인덱스요. 예술시장 마켓 보고서죠, 일종의. 그걸 보면은 2023년도에 미국이요. 이 미술품 산 것, 개수가 아니라 그 가치, value, 결국 돈입니다. 미국이 산 그 미술품의 돈의 액수가 전체 세계 예술품 거래된 것의 4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다음이 중국이거든요. 영국이거든요. 영국과 중국. 영국 보면은 막 드라마 디플로맷 같은데 보더라도 막 상징으로 나오잖아요.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딱 어디 집에 가면 여기 미술품이 그렇게 잔뜩 벽에 꽉 걸려 있는데도 여기 허전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영국과 중국이 사는 것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2023년도에 미술 시장에 돈을 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석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돈을 주고 투자할 maybe 그 예술품이 좋아서 투자 가치로 그런 미국의 손님, 큰 손들에게 경제 호황으로 번 돈을 여기에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는 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석하는 거다. 새로운 재즈 시대라고도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 미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강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조차도 얼마나 강한가 하는 그 상상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고도 지적합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이 이 문화의 모든 스포츠, 학교, 미술 등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면요. 철학, 문화, 철학 좀 따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철학적이다 할 때 사상의 그 뿌리에 일부 내지는 일부보다 조금 많은 뿌리는 프랑스에 두잖아요. 프랑스에 두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게 과거의 것이고 요즘은 work, W-O-K-E 사람을 뭐 계몽시키고 깨어나게 하는데 이게 보수에서는 잘못된 그런 것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도 미국이 다른 선진 국가에 준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수증도 없이 그냥 주는. 예전에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나중에 볼 때 계몽주의였다, 이게 르네상스였다 이렇게 구획을 짓잖아요. 요즘 미국의 워크, WOKE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글쎄 이런 점은 본인이 뭐 올해 지정학적인 그 리포트나 문화적인 그런 컬럼을 많이 써왔지만 개인적인 인상도 많으니까 그걸 딱히 이렇고 이렇다고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렇게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관찰하고 여러 자료를 본 결과 미국은 1990년대보다 지금 훨씬 많은, 지금 2023년입니다. 더 많은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I suggest 라고 얘기를 하죠. 3년 전에 미니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딱 거의 9분 동안 목 졸라서 숨지게 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시위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런던에서, 파리에서, 모든 유럽을 포함해서 등지에서. 그런데 그게 왜 이분이 1990년보다 지금 미국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세계에 더 많이 즉시 퍼진다고 얘기를 하냐면 91년도에는 라드니 킹 사건이 있었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그런 흑인을 백인 경관이 구타한 것. 그때는 이렇게 세계에서 파리에서 어디서 베를린에서 런던에서 시위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인이 그렇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세계인들이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1991년 라드니 킹이 구타당할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그 비엔판산이라고 하죠. 그 우파, 영국의 우파들은 미국의 정치 같은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국에서도 그런 우파들도 미국 정치를 국내 이슈처럼 본인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퍼슨이 예전에 얘기한 그 말을 적용을 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교육을 많이 받고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나라와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게 영국, 프랑스로 대치될 수 있었겠죠. 자신의 나라와 미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다른 선진국에서 미국 문제를 쭉 팔로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 문화의 우월성, 특히 1990년대 이후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그 시기에 미국의 지정학적인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꽉 잡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한때는 정말 천하무적 초강대국 경쟁자가 없었던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도 완전히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도록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빠져나간 국가도 있고, 인도도 와블리, 중국도 약간 와블리, 브라질 같은 나라 완전히 미국이 휘어잡지 못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년을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성과가 조금 있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이 요즘 탈레반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일들, 그리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최근에 그 보고서를 보면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무력 충돌 확산, 이걸 우려를 많이 하는데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팍스, 라틴어로 평화, 아메리카나, 미국이 너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배를 함으로써 세계의 평화가 유지됐던 것,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팍스 세니카가 아니라면, 팍스 라틴어로 세니카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의한 지배가 없다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는 대체할 나라도 없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뭐 예전에 한나라, 명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그쪽에 중국에 조공도 바치고 잘 뭐 보이려고는 했지만 안정이 됐었잖아요. 뭐 형님 아우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팍스 세니카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팍스, 어느 나라가 주도하는 팍스에도 미국은 아마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국은 지금 확실히 미국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 최근에 중국 이전에 러시아와 경쟁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그 중국과 겨루는데, 팍스 시니카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겨루는데, 당시에 구소련과 냉전이었을 때 제3세계라고 불렀었던, 특히 이제 남반부, 지구의 남반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는 약합니다. 실크로드, 1대1로 등등 때문에. 그런데요, 이 칼럼니스트는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쇠퇴라는 아주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하기는 너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국내 뭐 생산, 이런 것들은 경제에 대한, 이것은 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세계의 문화, 사람들의 취향, 뭐 이럴 땐 테이스트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관용어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거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고상한 것이라면, 아, 대학 학위를 어디서 받지? 뭐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정도 취향이, 오늘 밤에 어떤 쇼를 스트리밍 할 것인가. 저는 지금 디플로맷이 2개가 남았습니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석세션을 뭐 한 1, 2, 3, 4 합쳐서 40개 정도 되는데 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정말 완전히 인기 있는 것, 파퓰러한 것, 데클란 라이스가 어느 팀에 속해 있지? 영국 선수요. 어느 팀이겠습니까?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에 속해 있죠. 영국 국가대표 선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에서 미국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을. 다 미국이잖아요. 미국 소유이거나 미국 대학이거나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HBO의 석세션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이 중국에 상당히 힘을 잃어버린 게 몇십 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기가 몇십 년 정도는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니스트는 얘기하기를 힘의 영역, 경제의 이 수치의 영역보다 다른 영역에서 미국이 계속 힘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전후에 막 제국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 외교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국 총리가. 영국은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국의 위상, 그 위상의 상실, 이것을 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 것이 영국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그게 이제 세계에서 우세하고 모와 섹스피어를 안 바꾼다는 팝 음악, 비틀즈. 지금 세계화에서 음식, K 문화 이런 것 있지만 이것도 다 정부의 뒷받침 같은 것도 있어서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틀즈가. 물론 비틀즈 너무 훌륭합니다만은 그걸 훌륭하게 잘 포장을 언론에서도 해줬고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줬고 그런 팝 문화. 또 영국의 국영방송. 보통 매체의 아직도 표준, 저는 아직도 BBC를 좋아합니다. 그 명성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때로는 영국 정부로부터도 욕먹고 다른 나라 좌파 우파에서 다 욕먹는 매체가 BBC거든요. 그래도 그러한 BBC, 셰익스피어의 언어, 팝, 비틀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제국의 상실을 좀 위안을 삼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좀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이분의 지적이에요. 인종적으로 미국의 사촌이었다는 것. 같은 인종, 비슷한 그런 것들. 그런데 다른 식민지를 다 버린 뭐 이런 국가들 많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 그런 나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영국이 갖고 있었던 탈제국주의를 할 때 어떤 일종의 쿠션이잖아요.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다른 나라에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분은 영국의 그 모든 문화적인 광채 때문에 영국인들이 지정학적인 데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그걸 잘 인식을 좀 늦게 하고 눈멀었었다. 우리가 너무 우수해. 문화적으로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정학적인 힘이 약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뭐 초기에 그 유럽의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 가지를 막 기권하고 안 하고 하는 심각한 오산, 잘못된 계산을 했다는 것. 지금도 브렉시트도 마찬가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우린 우수하다. 우린 니들 없어도 우리 혼자 살 수 있어. 단독으로 하면서 브렉시트 그쪽에서 탈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는 영국과 미국의 쇠퇴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은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차이가 나.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나 인구가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면 하루아침에 뭐 영국이 어느 날 막 해가 뚝뚝뚝뚝 다 떨어져 버렸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정도의 추락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 지위, 위치 같은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따라잡나 하는 그 조정하는 거죠.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국처럼 어려움을 겪을지 그건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정점은 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도 정점 이후에 초강대국에는 훌륭한 쿠션이라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훌륭한 쿠션이고 그게 경제적인 꼭 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그 비결은 이 모든 문화적인 우월성 같은 것을 이건 팝 문화인 경우가 많지만 클래시컬 부분보다는 그걸 끝내지 않고 계속 돌리고 가꾸고 다듬고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숫자를 내준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지금 많이 내주고 있고 그래도 끝이 아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그 쇠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있다. 중국이 숫자로 강점을 해도 다른 많은 부분 정치를 포함해서 시스템을 포함해서 미국을 언제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 칼럼니스트가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현재 인구는 한 6,7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널리스트 자난 가네쉬 씨가 오늘 미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지정학적 약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